혹시 여러분의 네트워크에 해커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단 하나의 로그만으로 그들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 오늘 바로 그 비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공격자들 말이죠. 이들은 정말 유령 같아요. 네트워크에 그냥 스며들어서 흔적도 없이 활동하니까 찾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감시망을 그렇게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정상적인 도구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공격자들은 아주 교묘하게 이런 합법적인 시스템 도구들을 악용해서 마치 정상적인 활동인 것처럼 위장하는 거죠. 말대로 우리 바로 코앞에 숨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시스몬 이벤트 ID 1, 프로세스 생성 로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아주 작은 프로그램이나 명령어 하나하나까지 전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위협을 추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강력한 무기를 손에 들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자의 가면을 벗겨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격자의 위장술부터 시작해서 권한 상승, 지속성 유지, 내무망 이동, 그리고 방어 회피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공격자의 첫 번째 목표는 뭐니 해도 시스템의 왕자를 차지하는 거죠. 바로 권한 상승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일반 사용자에서 시스템 관리자로 변신하려 하는지 그 수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흔히들 해커라고 하면 뭔가 엄청나게 복잡한 제로데이 공략을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기 보세요. regd.exe나 scheduletasks.exe, wmic.exe 전부 윈도우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도구들이잖아요. 바로 이런 평범한 도구들을 악용하거나 기존 계정을 탈취하는 훨씬 더 간단한 방법으로 권한을 뺏어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myTATA에는 이런 공격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은 일종의 공격 기술 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죠. 재무팀 직원이 갑자기 왜 윈도우 레지스트리 편집기, 그러니까 regedit.exe를 열어야 할까요? 이상하죠? 바로 이겁니다. 평범한 도구라도 누가, 언제, 왜 쓰느냐는 맥락에 따라 아주 강력한 의심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시스템에 발을 들여놓는데 성공했어요. 그럼 공격자는 뭘 할까요? 바로 지속성을 확보합니다.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일종의 뒷문을 만들어두는 거죠. 이들이 시스템에 어떤 교묘한 장치를 심어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격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두 가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지스트리 실행키를 이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 악성 파일을 슬쩍 넣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컴퓨터가 켜질 때마다 악성 코드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죠. 이건 정말 실제 사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관리자가 편의를 위해서 모든 컴퓨터의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 특정 배치 파일을 넣어뒀어요. 그런데 그 파일이 뭘랬냐면 고정된 이름과 암호를 가진 새로운 관리자 계정을 만드는 거였어요. 와, 이건 그냥 어서오세요 하고 대문을 활짝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네트워크 전체가 위험에 빠진 겁니다. 자, 이제 공격자는 한 시스템을 발판 삼아서 다음 목표로 나아갑니다. 바로 네트워크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 이걸 내부망 이동 또는 레터럴 무브먼트라고 부릅니다. 이 은밀한 움직임을 과연 시스몬이 어떻게 잡아내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위장술입니다. 공격자들은 절대 눈에 띄는 해킹 툴을 쓰지 않아요. 대신에 원래 그 시스템에 있던 정상적인 관리 도구를 사용해서 내부를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활동이 그냥 평범한 시스템 관리 작업처럼 보이니까 들킬 확률이 확 줄어들죠. 바로 이런 도구들입니다. PSXE 들CEX, WMIC 들CEX, PowerShell XEX 전부 관리자들이 자주 쓰는 도구들이죠. 그런데 만약 이런 도구들이 일반 사용자 PC에서 그것도 관리자가 아닌 평범한 계정으로 실행된다면 이건 거의 100%입니다. 내부망 이동을 의심해야 하는 아주 강력한 적신호인 거죠. 자, 이제 공격의 거의 마지막 단계로 왔습니다. 공격자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백신이라 보안 시스템의 눈을 피하려고 발버둥치겠죠. 바로 방어 회피 기술입니다. 이 교묘한 숨바꼭질을 어떻게 탐지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이 화면 정말 중요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둘 다 똑같은 svchos.exe 프로세스죠. 이름만 보면 정상이에요. 하지만 실행 경로를 보세요. 왼쪽은 정상적인 C 드라이브의 윈도우즈의 시스템 30이라는데 오른쪽은 C 드라이브의 유저의 퍼블릭의 템프 임시 폴더입니다. 정상적인 시스템 파일이 저런 엉뚱한 곳에서 실행될 이유가 전혀 없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방어 회피 기법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생성 로그를 볼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커맨드 라인입니다. 예를 들어 파워쉘을 실행하는데 -nap 옵션이 붙어 있다? 이건 프로필 로딩을 건너뛰어서 실행 속도를 높이려는 수작이고요. 더 무서운 건 -encoded 커맨드입니다. 이건 뒤에 오는 명령어를 암호화해서 숨기는 건데 이걸 난독화라고 부르죠. 백신이나 보안 솔루션의 눈을 속이려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런 기법들을 쓰는 이유가 바로 파일리스 악성 코드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디스크에 파일을 남기지 않고 메모리상에서만 돌아가는 악성 코드예요. 이러면 일반적인 파일 기반 백신은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프로세스 생성 로그가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파일이 없어도 메모리에서 실행되는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유령 같은 위협을 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서인 셈이죠. 결국 위협 헌팅이라는 건 단순히 악성 파일 하나를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상적인 도구가 비정상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순간을 찾아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로그라는 소음 속에서 이 맥락을 이해하는 순간 평범한 프로세스들 사이에 숨어있던 공격자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럼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이제 실전으로 가봐야겠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실 분들을 위해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다음 단계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커맨드 라인 인자를 꼭 모니터링 하세요. 특히 /c, -nopi, -encoded 커맨드 같은 수상한 옵션이 보이면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실행 경로를 정밀하게 분석하세요. 시스템 도구가 템프 폴더나 앱 데이터 같은 엉뚱한 곳에서 실행되면 무조건 경고를 올리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셋째, 도구 사용 자체의 의문을 가지세요. 왜 개발팀도 아닌데 저 PC에서 px.exe나 파워쉘이 돌아가지? 하고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예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특정 부서에서 파워쉘 쓸 일이 전혀 없다면 예방 차원에서 미리 사용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이 4가지만 잘 지켜도 침입자를 훨씬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네트워크 안에서 공격자에게 가장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줄 만한 합법적인 도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것, 바로 그것이 수동적인 방어에서 능동적인 헌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네트워크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번 분석이 유용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그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